안녕하세요. 박상미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 행복도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뇌에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세로토닌 이야기는 제가 자주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그 세로토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승이신 이시영 박사님께서 신간을 내셨어요.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자, 여러분, 행복은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저자는 말하는 걸까요? 뇌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이시영은 세로토닌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한다가 이 책의 핵심인데요. 자, 여러분,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오늘 저와 함께 행복에 대해서, 세로토닌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책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만나고 제가 곧 여러분들께 저자를 모시고 와서 함께 또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우리 그 문을 오늘 한번 열어보지요. 자, 이 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현대인들의 고민에 세로토닌 처방전을 저자는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로토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조절력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세로토닌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뇌 전반의 균형을 조절하고 있다. 뇌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야 평상심을 유지하고 뇌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세로토닌이 이런 균형 잡기, 조절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뇌 기능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 헉! 여러분의 뇌에는 세로토닌 잘 분비되고 있나요? 우리 이거 진짜 신경 써야겠어요. 이상적으로 세로토닌 기능이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뇌는 워낙 그 기능이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의 균형 기능이 한결같을 수는 없다. 이유가 어디 있든 이런 불균형 상태가 생기면 이를 교정하는 게 세로토닌 테라피다. 여러분, 우리 뇌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놓이면 세로토닌 분비가 안 되고 세로토닌 불균형 상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네요. 자, 그러면 그 테라피로 들어가 볼까요? 다른 정신 기능도 그러하지만 특히 세로토닌의 기능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한 가지만을 교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뇌 전체의 기능을 펼쳐놓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봐야 한다. 이때 인지적 요법은 물론이고 행동요법을 위해서 뇌기능 전반에 걸쳐 다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흔히 쓰이는 인지행동요법, 특히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등은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세로토닌 불균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반적 호소를 듣고 세로토닌 처방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에 대해서 저자는 어떤 처방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는 게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정말 많죠. 세로토닌 처방전 읽어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감동하세요. 감동은 웃음보다 큰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요. 웃음보다 몇 배 힐링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몇 배? 지금 댓글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무려 6배나 힘이 세대요. 많이 웃을 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행복물질인 세로토닌은 감동할 때, 감격할 때 6배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감동을 많이 하는 것 정말 중요하네요. 나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평소에 작은 일에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까? 자, 볼게요. 우리는 너무 힘들 때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감동 결핍증이랄까요? 뇌 피로에 감동만큼 좋은 묘약은 없습니다.
특히 감동할 때 흘리는 눈물은 최고입니다. 감동해서 여러분 울어본 적 언제 울어보셨어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요. 그때가 언젠가 빨리 기억해 보세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우리 너무 메말라 있네요. 감동적인 영화도 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감동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주고받고 우리 눈물샘 자극을 좀 해야겠습니다. 웃음보다 6배나 강한 힐링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감동하는 순간 뇌에는 세로토닌이 넘쳐납니다. 감동은 인간만이 갖는 고급 감정이며 전신, 전 뇌의 반응이지만 특히 인간 최고의 사령부 전두엽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감동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뇌의 유연성과 감수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동을 잘 느끼지 못할 때 나의 뇌가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있고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 우리가 느낀다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감동에는 잔잔한 감동과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할 때 어떤 느낌이냐고 물으면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되뇌 변연계와 심피질의 상호작용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의 혼합으로 감동이 생겨납니다. 와우, 그렇군요. 이 감동은 진짜 복잡 미묘한 거네요. 잔잔한 감동은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잔잔한 감동에는 세로토닌이 주로 분비되지만 가슴 벅찬 감동에는 긍정 감정이 더 격해져서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도파민, 엔도르핀도 분비됩니다. 잔잔한 감동도 많이 느끼고 벅찬 감동도 많이 느껴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먼저 주는 거네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고마움의 표시를 할 때 나 또한 또 감동을 느끼게 되겠죠. 오늘부터 우리 문자 한 통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또 전화 한 통으로 감동을 전하고 또 안부와 사랑, 고마움의 마음을 전할 때 상대는 나에게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기뻐하는 걸 보고 나 또한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또 그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이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만은 지키고 싶어요. 예, 아이고,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로토닌 처방전에 전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 좋은 곳으로 바로 가세요. 자, 도심의 생활환경은 최악입니다. 공기오염, 소음, 교통지옥, 냄새, 거기에다 황사, 미세먼지, 공습까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산소 부족이에요. 뇌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대인관계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만으로도 이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염된 도시 환경은 우리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딱하게도 뇌 피로는 육체적 피로와는 달라서 자각 증상이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숲속에 들어가 하루 이틀 쉬어보면 압니다. 눈이 청명해지고 정신, 영혼까지 맑아집니다. 그때서야 나의 뇌가 이렇게 피곤하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자연 속으로 가야 합니다. 숲은 세로토닌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공원 그리고 가까운 산 우리 좀 가야겠네요. 이게 암 환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암 예방에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숲으로 가자. 뇌 건강엔 숲이 중요하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고민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기억력도 약해지고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저도 요새 건망증 너무 심해요. 그래서 최근에 소중한 것들 좀 많이 분실했어요. 어찌나 마음이 상하던지요. 여러분,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안 돌아갈 때 세로토닌 처방전 들어갑니다. 골고루 먹으세요. 자, 우리는 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뇌가 항상 필요한 상태입니다. 영양 섭취가 골고루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대요. 머리를 많이 쓰니 뇌가 필요한 상태일 텐데 영양 섭취가 골고루 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물론이고 뇌도 편식을 하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예민한 전두엽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소위
전두엽 증후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평소 골고루 먹는 식습관이 특히 중요한 건 뇌는 미량이라도 미네랄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네랄 많이 드시고 계세요? 미네랄 워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보통 식사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특히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따로 비타민, 미네랄 보충해야 합니다. 뇌피로 편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시중에 좋은 뇌피로 회복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뇌피로 편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어떤 영양제 있나 또 우리 알아봐야 되겠네요. 우리 뇌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욕심껏 많은 공부를 하고 나면 머리가 꽉 찬 기분이 됩니다. 그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우리 뇌에겐 얼마간의 소화 흡수할 시간도 줘야 한대요. 저도 요즘에 글 쓰고 논문 쓰고 강의 준비하고 하느라 뇌에 쉴 시간을 안 줬어요. 흡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골고루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또 흡수될 시간도 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세로토닌 처방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항상 책은 저자를 초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맛이 아주 강렬하지요. 제가 곧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세로토닌 처방전 여러분들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내일부터, 아니 지금 바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좀 더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한 뇌가 되는 방법 많이 배워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책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박상미 라디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받기까지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제 목소리와 함께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박상미였습니다.